팠는데 보물이 나온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황당한데요. 황당하죠. 그리고 또 이게 웬일인가 싶을 텐데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겼습니다. 작년 12월에 북구의 일곡지구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얘기를 직접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동 불법 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모임 대표단의 윤민호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불법 쓰레기가 발견이 되고 네. 지금 그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또 그 후 진행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가 발주를 하고 시가 부지를 선정했던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일곡지구 내 한 근린공원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공사에서 터파기 작업을 했는데 지하 4m에서 지하 11m 사이 무려 7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산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당연히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인구 3만이 밀집되어 있는 일곡지구에 이런 거대한 쓰레기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경위 파악을 해보니까 25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네. 일곡동은 1980년도부터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네. 89년도에 광주시가 택지지구 조성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건은 이 막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금은 LH인데요.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전량 당시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전량 반출하고 네. 그 비용을 LH가 다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운정동 위생매립장 지하에 있어야 할 쓰레기가 일곡 택지지구 근린공원 지하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양만 무려 약 15만 톤, 아이고. 15톤 트럭으로 약 10,000대 분량이 지금 묻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지금 부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매립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 근린공원 이외의 다른 근린공원에도 저 네. 근린공원에 6만 톤, 다른 근린공원에 약 9만 톤, 해서 15만 톤 정도. 엄청난 양인데 이 엄청난 양을 불법으로 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에 묵인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이 사건은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만 문제가 되어졌던 게 아니라 당시 택지지구 조성 과정에서 이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네. 이제 지역사회 이슈가 됐고요. 북구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96년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 문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광주시의 묵인 방조 하에 LH가 운정동 위생매립장 대신에 일곡지구 내에 불법으로 재매립되어 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었던 거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일곡동에 묻혀 있는 쓰레기가 더 많아진 거죠. 네. 광주시의 입장으로 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더 단축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네. LH 입장에서는 그 쓰레기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더 추가될 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네. 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광주시가 이 불법을 묵인하고 LH는 그 불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북구의회에서 당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 상황을 다 알아냈는데 예. 이거를 시에다가도 말을 했고 예. 권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도 참 의문인데요. 네. 미루어 짐작하건대 96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97년에 대선이 있었고 네. 또 98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가 있으면 주민들의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선거에 묻히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LH와 광주시의 입장을 물어봤습니까? 일단은 광주시의 입장은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르겠다. 실제 모르고 있었고요. 예. 이 사실 자체를. 그래서 당시에 묵인 방조도 문제였지만 사후에 2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정과 또 토양 오염의 환경 오염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사태, 이 사실조차를 광주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가 이 광주시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좀 분노?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 모임을 결성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LH는 그러면은 LH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고. 예, 예. 네. 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오후에도 이 대책 회의를 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다가 이제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주민 몇몇 분들이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일곡지구 내에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해보려고 똑같이 터파기 작업을 했는데 쓰레기가 막대하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어지게 됐다. 돌이켜보니까 일곡동 곳곳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증언이 이어졌고요. 또 어떤 분은 고 31사단 유격장 앞쪽에 보면 네. 그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기압이 낮거나 날씨가 굳으면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 저기에도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막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심각한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96년도에 북구의 조사 보고서에 의거하면 네. 지금 이제 근린공원 두 군데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요 쓰레기가 최소한의 환경적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묻게 되면 이 쓰레기를 완전히 밀폐되게끔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차수막이라고 하는데 네. 요 차수막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요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수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네. 또 쓰레기가 썩게 되면 유해가스, 인체 유해가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해가스를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가스 포집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침출수, 오염된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가스 포집관이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96년 당시에 그 조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이제 현재는 이제 환경 영향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예. 이 환경 영향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광주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무슨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 인사들은 다 배제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광역시가 이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정말 광주광역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96년도에 다 이미 조사 보고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미 다 오염되었고 또 이게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또 환경에 오염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즉각적인 조치 대신에 시간 끌기, 책임 면피 이런 걸로 환경 영향 조사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 영향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도 내년 1월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까지 계속 오염은 계속되고 우리 주민들의 그 피해 이런 것은 다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 영향 조사의 방식을 또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근린공원에 보면 지하 한 그 4m부터 쓰레기산이 발견되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요 환경 영향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일부에서는 표면에서 한 30cm 정도만 파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말 그대로 광주광역시가 이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면피해 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네, 정말 이러한 사태의 책임 주체는 아무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광주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답답하고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이미 다 그들의 범죄 사실 또 그들의 그 원인 제공의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껏 취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이후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겠다. 또 뒤로는 이 막대한 쓰레기를 도대체 어디다 처리한단 말이냐. 또 비용이 또 얼마만큼 소요되겠냐.
거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는 또 말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에 이제 광주시를 믿지 못하겠다. LH 공사 아닙니까? 공사도 네. 믿지 못하겠다. 이 주민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건강이 지금 앞서야 되고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비용 얘기를 하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 예. 생각이 안 듭니다. 예. 끝으로 주민들의 바람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주민들은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밝혀진 것은 2군데 걸린 곳 땅속인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의 불법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는 또 내가 그동안 거닐었던 그 공원에는 정말 쓰레기가 없다는 거야? 또 그동안에 그 유해한 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텐데 내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그 경위를 명확히 광주시가 밝히고 일곡지구 내에 묻혀 있는 불법적 쓰레기 어디에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